남자 다 필요 없다고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의외로 이거를 결혼 전에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뚜박이들 안녕. 오늘은 제가 좋은 남자 만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2달 뒤에 결혼을 해요. 결혼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제가 미리 이제 예비 남편이랑 신혼생활을 좀 일찍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결혼 사례라든지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을 해서 어떤 남자를 만나야 내가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결혼을 한 뒤에도 솔직히 뭐 아직까지 저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결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꿀 수 있을지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5가지 기준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인성이 중요하다, 남자 다 필요 없다, 뭐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인성은요, 성격은요, 기본이에요. 인성과 성격이 나쁜 사람과 왜 연애를 하고 왜 결혼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뭐 기본적인 성실함이라든지 배려심, 그리고 인내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뭐 소통 능력 이런 것들 만나면서 다 파악이 될 텐데 그때부터는 이제 인성보다는 다른 측면에 더 플러스를 더해서 내가 결혼 상대자를 찾는 거지, 인성만 보고 이 사람 너무 착해서 좋아요, 이 사람 너무 나한테 잘해줘요, 그걸 기준으로 연애 상대, 결혼 상대를 고르면 나중에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성은 기본, 그리고 그 위에 더 플러스가 돼야 하는 요인들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경제력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경제력.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돈을 얼마를 모아놨고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연봉이 얼마고 직장이 어디고 그런 것도 당연히 체크하셔야죠.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결과물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근면성실하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도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뇌가 좀 비상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자기 사업해도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목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비전을 나름대로 잘 끌어나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경제력은 지금 수준에서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뭐 본인이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름의 성과를 냈다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경제력을 일단 먼저 보셔야 돼요. 경제력이 먹고 사는 데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남녀 사이에 결혼을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재산이나 이런 걸 많이 따졌겠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다는 건 그 사람과 내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고 정말 죽을 때까지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데 기본적인 의식주 그리고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좌우하는 건 경제적인 여건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만약에 집에 물려받을 게 많다, 뭐 집이 되게 부자다, 금수저다 이러면 그게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타고나기를 부유하게 태어난 것도 그 사람의 경제력에 포함이 되는 거고, 또는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했다, 또는 자수성가를 하려고 지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겠다, 또는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리 여자들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물리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간이 생겨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수입이 끊기는 분들도 계시고 경력이 단절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에도 상대방의 경제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잘 보셔야지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사실 2번째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외모 또는 이성적인 끌림,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결혼을 하면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 못 만나요. 다른 이성한테는 관심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바람이에요. 불륜이고. 그래서 그 한 사람만 딱 보고 나는 평생 이 사람이랑만 스킨십하고 이 사람이랑만 살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외모가 됐든 성격이 됐든 뭐 유머 감각이 됐든 나한테 이성적으로 엄청나게 어필이 될 만한 요소가 있어야 돼요. 정말 큰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인성 그리고 뭐 경제적 능력 이런 것들은, 인성은 솔직히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대로는 모르는 거고 약간 한 80%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거고, 경제력이라는 거는 내가 벌어도 돼요. 돈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돼도 돼. 돈이라는 거는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유동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매력, 그게 외모가 됐든 성격이 됐든 저 사람 너무 남자답다. 저 사람 너무 재밌다. 저 사람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성적인 끌림 포인트 있죠.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단점이 있어도 그거를 내가 감당을 하고 감수하고 그냥 좀 참고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난 너무 좋으니까. 외모나 이성적 끌림은 좀 포기를 하고 결혼을 했다? 저는 그 결혼이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끌림, 뭔가 나한테 그 강한 심장에 탁 충격을 주는 그런 요인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면서 좀 다투고 좀 잘못을 하고 뭐 사업을 했는데 망하고 그래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성적인 끌림, 이것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3번, 이제 이런 것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부모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모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한테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릴 거야, 어버이날에는 이 정도는 해드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챙김의 정도,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랑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 만나뵙는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자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자는 우리 부모님은 그냥 노터치인데 그냥 뭐 명절? 설 때? 추석 때? 그때 한 번씩만 보면은 되고 그냥 나머지 기간에는 별로 그렇게 교류를 원하지 않는다, 또는 그냥 너네 알아서 살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반대로 남자분은 우리 부모님은 자주 얼굴 보는 걸 좋아하시는데 같이 좀 밥 좀 자주 먹자라고 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조율이 안 되면은 그게 가장 큰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서로가 생각하는 부모님에 대한 챙김의 정도, 만남 빈도의 정도,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의외로 이거를 결혼 전에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녀관. 왜냐면 뭐 앞에 말한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조율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참고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좀 보완을 하면 되고. 근데 이 자녀관에 대한 부분, 아이를 낳을 거냐 말 거냐는 둘 중에 하나잖아. O 아니면 X예요. 두 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나랑 이게 의견 합일이 안 되면 그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뭐 강아지를 키운다? 이런 걸로는 아이를 낳는 걸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상대방이랑 결혼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1번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너는 결혼을 하면 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아이 없이도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녀는 몇 명 정도를 낳고 싶니? 그 시기는 언제가 좋겠니?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나중에 결혼식 다 올리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우리 이제 아이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나는 딩크가 좋은데? 나는 아이 없이 살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싸움이 일어나고 그걸로 서로 가치관이 조율이 끝까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혼까지 하고, 그런 사례도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연애 기간이더라도 서로의 자녀관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두 가지의 초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서로의 목표 의식을 꼭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정말 저 위에 있고 야망이 넘치는 스타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루 막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살고, 그리고 막 전력 질주하고, 뭐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계속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야근하고, 일에 시간을 많이 쏟고, 아니면 뭐 직장인인데 퇴근하고 항상 재테크 채널 보면서 공부하고, 주말에 막 부동산 임장 다니고, 주식 투자 공부하고, 그런 분들. 뭔가 경제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사회적으로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강한 야망가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상대방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 남자는 야망남이에요? 근데 나는 좀 복세편살 스타일 있잖아. 복잡한 세상 그냥 편하게 살자. 엄청 시간 들이고 엄청 막 골머리 알아가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막 부자가 되고 막 그렇게까지 내가 성공하고, 그런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분들은 상대방을 봤을 때 숨이 막혀. 옥죄요. 막 쟤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자기 개발하고 성공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다 보면 아무래도 본인의 아내, 본인의 여자친구한테는 그만큼 시간을 못 쏟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애 관계에 있을 때도 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싸움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맨날 일만 하냐, 이번 주에도 못 보냐, 막 이런 걸로 싸우는 커플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내가 복세편살 스타일인데 상대방은 야망남이다. 근데 나는 그게 괜찮다.
나는 그냥 상대방이 일에 매진할 때 나는 내 할 일 할 게 너무 많고 내 취미 생활이 너무 많고 상대방을 오히려 내가 서포트하고 응원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좀 주말에 어디 근교로 나들이도 가고 이제 퇴근하고 오면 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예능 프로그램 보고 그냥 좀 쉬고 싶은데 저 친구는 집에 와도 매일매일 일 생각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이런 생각만 한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성향인지 우리가 이게 같이 살았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에서 잘 맞춰 나갈 수 있을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야망녀 스타일이에요. 저도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저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니도 저한테 한결이는 뭐에 꽂히면 완전 거기에 매진하고 몰두한다. 소위 미쳐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변에서 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너는 진짜 미친 듯이 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제 성향을 와니가 잘 받아줘요. 와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야망남과 복세편살의 중간 정도? 어느 정도 이루고 살고 싶다라는 거는 맞는데 저보다는 좀 그 정도가 약하고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안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는 좀 프리랜서 슈호스트로 아무래도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가 따르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거기서 성향 차이가 좀 있는데 와니는 그런 저를 굉장히 잘 서포트하고 응원을 잘 해주는 예비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은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 없이 잘 조율해 가면서 서로의 가치관을 응원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여자가 너무 야망녀 스타일이어서 남편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맨날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사회활동 너무 열심히 하고 가정일에는 좀 소홀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부끼리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잘 가정을 지켜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방을 만났다라고 하면 이 5가지를 꼭 진지하게 상대방이랑 대화도 해보고 확인할 건 미리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연애를 쭉 이어가시고 결혼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생각보다 연애를 하면서 큰 뭔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만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도 옛날에는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결혼을 할 건 아니고 나는 지금은 연애만 할 건데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사람이랑 마음이 커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정이 들면서 결혼까지 가게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눈 떠보니까 식장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나의 가치관 나는 야망녀다. 나는 주말에 임장을 다니고 싶다. 나는 주말에 그냥 집에서 흑백 요리사 같은 예능 보면서 깔깔대면서 웃고 쉬고 싶다. 이런 유형도 잘 체크를 하시고 내가 여자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여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좀 낳고 싶은 스타일인지 낳는다면 몇 명까지 낳고 싶은지 그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 충분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만나고 있는 또는 앞으로 만날 상대방과 잘 조율을 하셔서 원만한 결혼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또박이들 또 봐요. 안녕.